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아서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감기 유행하던데 정말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게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시작입니다. 먼저 시경은 권위적인 원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건 시경에 나온 구문인데요. 시경 구문을 인용해서 적고 있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시경은 저희가 알고 있는 시처럼 한 시를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대학보다도 훨씬 해석하기가 어렵고 의미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다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부분이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를 보다인데 저 피자는 저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시어로서 저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저기 저 있는 이 기자는 강을 얘기하는데요. 강 이름에 이 기자를 쓸 수도 있고 여기서는 기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슭의 깊은 곳 물가라는 의미로 쓰긴 했지만 저 기슭 어딘가에 물가에 모퉁이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게 되면 저 기슭의 물가를 보아라, 보자, 보니까, 바라보니까 이 녹자를 일단 제가 푸르다라고 해석을 해서 푸른 대나무 요렇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녹자를 푸를 녹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자가 해석하기로는 다른 의미의 풀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푸른 풀과 대나무 요 두 가지의 식물을 뜻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일단 요 의미가 푸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푸른 대나무가 그리고 이 의자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자의 뜻 중에 하나가 잔물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 물결처럼 하늘하늘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혹은 다른 의미로 무성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물결이 이렇게 두 개나 무성하게 있는다는 의미는 정말 이 멋있게 얘네들이 참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 대나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군자인 것처럼 군자를 연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적으로만 살펴본다면 시경에 이르기를 저 기슭의 물가를 보아라 바라보니까 푸른 대나무가 무성하게 흔들리고 있구나. 계속해서 시경에 대한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유비군자 요 네 단어는요 거의 단어처럼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 비자가 문채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로 하면 광이 난다, 아름답다, 화려하다, 빛이 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군자를 의미하는 수식해주는 의미인데 마음속까지 뭔가 빛이 나는 외형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화려하고 빛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채나는 것이 있는 군자는 군자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뭐뭐여 뭐뭐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은 그 시의 뉘앙스를 조금 더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채나는 것이 있는 저 군자여 저 군자를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대나무를 보고 군자를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군자를 보니까 뭐뭐와 같다 라는 요 부분인데요. 뭐뭐와 같다, 뭐뭐 하는 듯 하다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저희 절차탕마라는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끊어낸 것처럼 하고 간 것처럼 하고 쪼는 것처럼 하고 가는 것처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것만 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절자는 톱이나 칼 같은 걸로 크게 굵직굵직하게 잘라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차자는
세세하게 갈아서 줄이라는 우리 도구 있죠? 그 도구로 아주 세세하게 갈아서 세밀한 모양을 내는데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보통 절과 차는 동물의 뼈나 뿔과 같이 딱딱한 것들을 잘라서 모양을 내는 그런 의미에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탁자와 맞자는 조금 다르게 옥이나 돌 같은 것을 다듬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데요. 똑같이 끈을 절자처럼 탁자는 굵직굵직하게 원석을 좀 잘라내는 역할을 하고요. 툭툭툭 좀 덩어리를 잘라내고 나면 이 맞자는 앞에 있는 갈차처럼 모양을 아주 세밀하게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이나 뼈를 깎아낼 때는 똑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굉장히 세밀하게 움직이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탕마는 뼈나 뿔 혹은 옥이나 돌 같은 것들을 예쁜 모양으로 만드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세밀하게 노력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나 일을 열심히 할 때 절차탕마한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장입니다. 보시면 이 슬자는 검은고 슬자이긴 하지만 형용사로서 엄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조사 해자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서 끊어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이 같을 여자랑은 조금 다르게 뒤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은 그 모습이 절차탕마하는 그 모습이 군자의 모습이 엄숙하고 그리고 굳셀 한자는 굳세다, 강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붉을 혁자, 빛나다라는 뜻이고 여기 짓거릴 헌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쁜 의미로 찬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의 그 모습이 엄숙하고 굳세고 빛나고 찬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언급하기를 유비군자여 문체가 나는 아름다운 군자여. 마칠 종자를 부사로 쓰게 되면은 동사로 쓰면은 마치다 끝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부사로 쓰게 되면은 끝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끝내 불가하다라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될 텐데 오를 가짜는 영어의 can자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할 때 이 가짜가 들어가죠.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 우리 cannot이라고 할 때는 불가하다 요렇게 세트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어에서 can't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문에서도 뒤에 뭘 할 수 없는지가 여기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끝내 잊을 수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조사 해자는 문법적으로 마침표 딱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해자는 그냥 마침표보다는 조금 더 약간 강조하고 시의 의미 같은 뭐뭐 하구나 뭐뭐 멋지구나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탕마 하는 이 아름다운 군자의 모습을 끝끝내 정말 끝까지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인상적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시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뒷부분부터는요, 이 시경의 이 구절을 보고 공자가 한 말을 대학책에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적혀 있는 여절여차라는 것은이라고 해서 우리 사람 자자가 뭐뭐한 것, 뭐뭐한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뭐뭐한 것이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끊어진 듯한 하고 가는 것 같다라는 것은 자, 우리 길 도자가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말하다라는 동사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말하는 것이다. 어조사 야자는 마침표처럼 의미 없이 문장 끝에 갖다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여절여차라고 하는 것은 배움을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탁여마라는 것은 즉 쪼는 듯하고 가는 듯하다 라는 것은 스스로 수양함을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탕마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배우고 그 배움을 스스로 닦아나가는 훈련의 과정까지를 의미한다 라고 공자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시경의 내용은 공자시대에 역시도 굉장히 고전이었어요. 그래서 공자도 시경을 읽을 때 바로바로 읽힌 게 아니라 의미적인 해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준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해한해라는 요 글자 구문은 즉 엄숙하고 굳세다라는 요 구문은 이 준자는 보통 정성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이라고 음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준율, 엄하다 역시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할까? 내가 남들한테 잘못을 할까? 혹은 내 스스로가 배움과 먼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 단어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혁해헌해라는 이 구절은 위험이 있는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 위험 위자에도 역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내 행동 하나하나를 두려워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 행동 역시도 굉장히 통제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비군자여 종불가헌해까지 요 구문 전체라는 것은 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문체가 있는 군자여 끝내 잊을 수가 없다라고 했던 요 구절은 공자가 생각하기에 이 도자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도자가 여기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자 빼고 일단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다, 즉 화려하고 크고 융성한 덕과 그리고 선에 이른 사람을, 여기 사람이란 말은 없지만 이 선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지금 요 따옴표 문장의 주어가 될 것이고요. 융성한 덕을 가지고 있고 선에 이른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이, 자 갈지자 여기서 주격조사로 은는 이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능할 능자도 뭐뭐 할 수 없다, 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는 이 능자를 주로 쓰게 됩니다.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할 수 없다가 되겠죠. 아니 불자가 있어서. 그래서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이제 해석이 되게 됩니다.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유비군자 종불가헌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융성한 덕을 가지고 있고 선에 이른 사람들을 백성들은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잃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 생전 당시에도 아마 이런 단어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풀어준 거죠, 해석을. 네, 오늘 분량은 여기까지인데요. 의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경에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저 기슭에 있는 물가를 바라보니까 푸른 대나무가 물결처럼 무성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 푸른 대나무를 보니까 이제 꼿꼿한 군자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화려하고 빛이 나고 아우라가 있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우라가 있는 그 군자여
이런 군자가 있는데 그 군자의 모습이 마치 끊어낸 듯하고 갈아낸 듯하고 또한 쪼는 듯하고 가는 듯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행동이 끊임없이 정말 끊임없이 똑같은 것 같은 일을 혹은 학문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군자의 절차탕마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숙하기도 하고 굳세기도 하면서 또 빛나기도 하고 찬란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글자 수가 예쁘게 4자씩 잘 끊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군자를 부릅니다. 그 문체가 있는 문체나는 군자여 끝내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자가 나중에 해석할 때는 이 잊을 수가 없는 이 군자를 주의 문왕이라고 지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시경 구절을 두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절여차라는 것은 배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여탁여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닦는 것, 수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즉 자신을 배우고 수양함에 있어서는 똑같은 일을, 똑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인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스레하네하다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행동과 마음씀과 생각조차도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워해야지 나의 행동도 통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혁해헌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음속의 두려움이 행동으로, 위험 있는 행동으로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비군자 종불가헌해라고 하는 것은 융성한 덕을 가지고 선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짧게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짧지만 재미있고 주요한 구문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